선생님, MZ 친구들의 질문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공부 및 장래에 대해 점점 부모하고의 갈등이 커져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형까지 이 싸움에 끼어들어 아버지, 어머니, 형 3명이서 매일 갈굼당하고 많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집 나갈까 생각하기를 수십 번, 이제 나가기로 결심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숭하하셨습니다. 위자료 얘기를 꺼내봤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주겠다는군요. 이런 상황이면 법적인 소송을 거쳤을 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2억 이상의 전셋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 월급은 400에서 500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냥 가족끼리 열심히 살아라. 욕설류는 제발 올리지 말아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런 친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가야죠. 집을 나가되 아마 부모한테 지원받는 건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요, 자식이 부모의 곁에 있으면서 교육받고 시킨 대로 하고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공존해 가는 게 자식이거든요. 그걸 거부하고 있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뭐 자기 집도 아니고 2억짜리 전세집 같은 별로 좋은 집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월급을 한 400~500만 원 받는다 하는데 그게 중간층 정도의 사람입니다. 부잣집이 아니고 400~500만 원 중에 얼마를 떼줄 겁니까? 그러고 2억짜리 전세집을 내가 그 법으로 하면 그 법정에 가서 얼마 그거 안 됩니다. 그럼 나가고 싶으면 그대가 알아서 나가야 합니다. 집도 내가 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내가 하고 제일 처음에 한 달에 한 30~40만 원 주는 원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고시촌에 들어가서 생활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요새는 그 월급이 많으니까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편의점 이런 데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것도 내고 아주 사회와 확실한 경험을 해보셔야 돈이 얼마나 귀중하고 벌기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집을 나가면 중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퇴자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는 이제 역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모는 어떻게까지 해주느냐면요, 제일 첫째 낳습니다. 그걸 생이라고 하죠. 그다음 욕이라고 합니다. 목욕할 욕자. 이 교육입니다. 부모 곁에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취업을 합니다. 그게 대라고 합니다. 허리에 허리띠를 찬다. 옛날에 벼슬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하고 사회교육 이런 두자더라도 학교 교육은 끝내야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장가를 보내줍니다. 그게 부모로서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부모의 지배를 받는 시절을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독립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모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시절에 본인이 나가야 하겠다니까. 나가는 수밖에 없죠. 부모님한테 아무리 쪼아도 돈을 안 줍니다. 왜냐면 자기 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잘라서 아들한테 주면서 야 이건 네 전세금 되고 이건 네 생활비라고 부모가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되게 부잣집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2억 이상의 전세집, 400~500만 원의 월급, 이건 보통 가정입니다. 부잣집이 아니고 보통 정도의 생활을 하는 집입니다. 사실 요새요 400~500만 원 가지고 한 4식구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00~500만 원 하면 하루에 15만 원 정도 하루 쓰는 것이거든요. 그거 자기 쓰고 자녀들 쓰고 다 교육비 쓰고 하면 그럼 하나도 모일 거 없습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부모 곁에 못 살겠어 라고 생각하시거든. 나가야죠. 그게 싫으니까 나가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든지 생활하든지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부모한테 내 돈 주시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줄 겁니까? 거꾸로 고등학교 학생인 자녀가 만일 자식을 낳았다 하자. 근데 그 자식이 나 나가겠습니다. 돈 주십시오 하면 당신은 주겠어. 잘 살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 가족들끼리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안 될 겁니다. 이 시기에서 사춘기가 극심하게 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흔들림이 있으면 공부도 잘 안 돼요. 지금 공부해야 할 때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줄 건 제일 첫째 가정교육입니다. 교육은. 두 번째 학교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면 결혼하기 전까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사회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요게 끝나면 직장을 가게 되고 다음 결혼한다고 해요. 그리고 난 뒤엔 독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역경의 시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당신께서는 그 시간대에 가기 전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려 하거든. 할 수 없는 일이죠. 본인이 알아서 나가요. 그러고 법정에 가서 부모한테 유산 주시오 하고 소송을 걸었다 하면 판사가 웃습니다.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편타당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판사가 지금 물어본 친구의 편이 아닙니다. 판사라는 건 주로 보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자식들 키우고 그러면 내 자식이 싫으면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이겨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단지 전혀 부모하고 형제하고 못 살겠으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시절에 하루에 얼마씩 주면 먹고 자고 할 수 있거든요. 나가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인력 시장에 가면 뭐 편의점에 1시간에 10,000원씩 주는 거 3시간 하면 30,000원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뭐 어딜 가든지 간에 요새는 최저임금제가 됐으면 하루에 1시간에 10,000원 받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사람을 시키지 반항적인 사람은 잘 안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고 채워보시도록 하십시오. 정 못하겠으면. 근데 부모에게 법적으로나 어떻게 해도 돈 달라 하는 것은 좀 힘들 거라고 봐집니다. 저로서도 더 이상의 답변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역경에서도 지금은 그대는 가정교육을 받고 학교에 공부하고 아직 남은 사회적인 생활에 대한 학습을 하고 뒤에 직장을 가지고 결혼에 가고 난 후에 독립해야 하는 이 시간대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아주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